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전지원 앱 서비스를 시작한 것인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과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구직자들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제도를 구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취업 취약계층 등 구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고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 앱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이달 5일부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고용노동부를 입력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원을 늘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용 안정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새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은 근처 병원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제도,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흡연자들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될 전망입니다.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에 이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올해 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금연 상담을 손쉽게 받도록 금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3세 이하 아이를 뒀다면 5월부터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어르신들의 고민인 임플란트와 틀니.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와 틀니 대상자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진료비가 비싼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이 현재 80%에서 65%까지 축소되고 4-6인실의 비중이 현재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 세모녀 자살로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6개월 이내 실직, 휴업이나 폐업에서 12개월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해 직장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별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성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2013년 같은 기간 제기된 진정의 약 3.2배에 달했습니다. 또 성적 농담이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진정인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이고 노조 전임 활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시내버스 업체 A사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일부를 환수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2013년 공단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사의 노조 지부장인 B씨가 장애인 근로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노조 지부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B씨가 노조 지부장으로 인한 2009년부터 2012년 장려금 일부를 환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던 동대표에게 다른 장소에 주차할 것을 요청한 경비원이 이 동대표의 민원으로 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권모 씨는 지난달 31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동대표 김 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을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말했고 이 이야기가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로 들어가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용역업체 관계자는 권 씨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권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인기도 많았다며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말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대학 대출금을 갚는 제도인 한국장학재단의 든든 장학금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9만 7천 명가량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대학생과 대학 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6일 시작되고 금리는 2.9%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도 이에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연구소가 전국 130여 개 대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더 비싸더라도 살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 가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연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공감대가 예상외로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학생들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데요. 서울 노원구에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막 찝쩍거리는 거야. 야, 연두야, 너 공부 잘 되냐? 그러니까 연두가 찌릿하면서 째려보면서, 야, 쓸데없이 방해하지 말고 수업이나 하라고. 학교 폭력의 범위,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학교 폭력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듯말듯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배워보는 이곳은 노원청소년 수련관 4층에 위치한 서울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호루라기 센터인데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곳은 폭력을 체험하다 그리고 공감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그대로 기대를 하고 오고 또 즐거우면서도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데 본인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루 2차례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곳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학교 폭력, 내가 그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떨까? 아이들은 분노 표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이곳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느끼는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 갔을 때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더 기억을 해낼 것 같아요. 마지막 고백 체험에서는 6개 체험 공간에 알게 된 다양한 체험들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해봤는데 여기서는 피해자도 돼보고 가해자도 돼보니까 각자의 다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용기를 북돋아줄 거예요. 앞으로는 학교 폭력 친구들이 싸우면 방관하지 말고 참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폭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호루라기 센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해 육아 비결을 담은 발달장애인 가족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생애 주기별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과 대처 방법이 문답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책은 누리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집 입소대기 연장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입소대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대기자는 4월 1일 일괄 삭제될 예정인 한편 연장 신청과 입소 순번과는 무관합니다. 서울 도봉구가 도봉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세일 여성 인턴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일자리 체험과 현장 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1월 특별 상영작으로 배리어 프리 버전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상영됩니다. 1월 7일 전국 6개 CGV 영화관을 시작으로 1월 19일과 26일 영화의 전당, 1월 21일 한누리 시네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신청은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이달 14일까지 결연 아동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역해줄 펜 6기를 모집합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월 2에서 3회 회원 편지를 한글에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아동 편지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네이버스 I'm Your Pen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에서 이달 21일까지 지구촌 이슈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모임 월드비전 지도박 행군단 10기를 모집합니다. 지도박 행군단은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세계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비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새해의 시작을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시무식을 대신해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에게 떡국을 나눠주었는데요. 함께 나누는 떡국만큼이나 따뜻한 한 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참여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로 양털처럼 따뜻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